안녕하세요. 한국어로 한 번도 촬영을 안 해봤는데 조금 어색하네요. 아니 근데 사실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게 이번에 두 번째예요. 그래서 조금 어색해해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운동 영상이에요. 이게 사실 외국 분들도 되게 많이 여쭤봐 주시고 한국 분들도 되게 많이 여쭤봐 주셨어요. 이 영상을 올려달라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사실 트레이너도 아니고 뭐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운동을 되게 오래 한 것도 아니고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그래도 진짜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물어봐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뭘 먹고 운동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운동을 시작하게 됐는지 이런 걸 좀 같이 쉐어해 보려고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뭐 발레도 하고 태권도도 하고 또 뭐였지? 수영도 하고 막 진짜 되게 액티브한 애였는데 이렇게 헬스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미국에 고등학교 다니러 왔는데 스트렝스 트레이닝 반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체육 크레딧을 채워야 돼서 딴 거 막 체육 이론반 이런 건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스트렝스 트레이닝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몸을 키울 수 있고 뭐 어떤 자세로 해야 되며 이런 헬스 클래스라고 보면 되죠. 그런 걸 하면서 조금 더 관심이 생기고 이제 미국에 제 홈스테이 가족분들이 짐을 다녔는데 거기서 좀 같이 따라다니면서 뭐 프리 퍼스널 트레이닝도 받아보고 해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이제 되게 좋은 몸매, 이쁜 몸매를 갖고 싶어 했던 애여서 그냥 자연스럽게 관심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고등학교 때부터 어떻게 보면 그런 헬스 쪽 그런 지식들을 여기저기서 되게 주워 담았어요, 많이. 근데 사실 한 번도 제대로 이렇게 운동을 해본 적은 없고 그때부터 운동을 이제 2주 하면 2주 했다가 그만하고 뭐 이렇게 지금 하는 것처럼 꾸준히 한 적은 저도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운동은 정확히 시작한 거는 2016년 10월달에 시작했어요. 2016년 10월달. 정확히 이제 곧 10월달이니까 정확하게 한 2년 전이네요. 그때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시작을 했냐 하면 고등학교 때 허리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그거를 굳이 치료를 받고 고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을 다시 갔는데 그때가 2016년 1월이었는데 그때부터 완전 못 걷겠더라고요. 걸으면 1분도 안 돼서 막 아파가 엉덩이 뒤쪽이 아파서 못 걷고 엄마가 어떤 병원을 아는 분 통해서 이렇게 찾아주셔가지고 거기서 치료를 했는데 허리가 다 나은 거예요. 그게 자세 교정하는 병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제가 허리도 허리지만 골반이 틀어져서 아팠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 고치고 나서 이제 안 아프니까 이거 안 아픈 거 이제 지켜야겠다. 왜냐면 그 고통을 다시 느끼기는 싫어서 이제 그래서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제가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 몸이 좋아지더라고요. 뭐 좋아진다기보다는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약간 탄탄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눈에 보여서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할 거면 바디 프로필을 찍어봐도 괜찮겠다 싶어서 주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식단이랑 운동을 같이 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2016년 10월에 운동을 시작했잖아요. 그 후년 7월부터 다이어트를 해서 9월 중순에 프로필을 찍었었어요. 그래서 7월, 8월, 9월 초까지 이제 다이어트를 했었는데 저는 한 번도 식단을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그래도 제가 운동을 항상 하면서 이제 여러 트레이너분들이 했던 말이 운동보다는 음식이 중요하다라고 너무 많이 들었는데 사실 그걸 알았지만 알아도 굳이 이렇게 해보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근데 이제 2017년 7월에 다이어트를 이제 처음 해봤어요. 식단 다이어트를. 정말 많이 힘들었고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그렇게 아니에요. 그래도 빡셌어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생각해보면 괜찮았던 것 같다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니에요. 그때 사실 정말 많이 울었고 제가 또 음식을 좋아해요. 먹는 거를. 막 식탐도 많고 근데 그거를 참아내려고 진짜 엄마가 진짜 독하다 그랬어요. 저한테 막 어쩜 그렇게 독하게 하나도 안 먹냐고. 진짜 다이어트 할 때는 치팅데이 빼고는 안 먹었어요. 아무것도. 막 치킨 한 조각 엄마가 먹어도 안 죽는다고. 당연히 안 죽죠. 지금 안 죽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엄마한테 안 된다고. 가족 휴가도 안 가고. 제가 이제 시작에 앞서 드리고 싶었던 말은 살을 빼고 싶다고 마음을 먹으면 정말 독하게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도 사실 혼자 한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주변 분들 도움을 좀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가능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지우 씨는 언니는 누가 있었잖아요.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게 사실 누가 잘 알려주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잖아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저도 몰랐으니까. 근데 저도 배운 걸로 여러분들의 그 누군가가 돼주기 위해 여기 앉았으니까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저도 식단을 어깨너머로 배운 거라 제가 배운 걸로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사실 식단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식단은 닭가슴살 200g 그리고 고구마가 한 제 손바닥에 반? 이 정도? 반 정도? 이 정도가 100g이래요. 그래서 그 100g이랑 그냥 아몬드 7개, 6개에서 7개랑 방울토마토 한 8개? 파프리카는 한 3분의 2? 이렇게 파프리카를 이렇게 3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3개로 나누면 2조각 정도? 그렇게 먹는 건데 저는 식단을 저녁에만 해요. 사실 저녁에 한 것도 최근에 시작한 건데 그 식단을 뭐 아침, 점심, 저녁을 할 수는 없고 저녁을 보통 먹어요. 저녁은 저는 한 9시에 먹거든요. 9시 반? 그래서 그 식단을 먹고 아침에는 꼭 사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빨을 닦고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그 물 마신 다음에 무조건 사과가 흡수가 될 수 있게 아침에는 좀 깨끗한 걸로 위를 시작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과를 꼭 먼저 먹어주고 그리고 그릭 요거트가 단백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릭 요거트로 하나를 때우고 그릭 요거트에 보통 막 저지방에서 무지방인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 2개 번갈아 가면서 먹고 탄수화물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릭 요거트 안에 들어가는 잼? 막 이런 걸로 해가지고 탄수화물 때우고 프로틴이 보통 12g 정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그릭 요거트에. 제가 초바니 거를 먹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아침을 먹어요. 아침은 제가 8시 출근인데 한 9시에 먹는 것 같아요. 아침 9시, 9시 반? 점심은 제가 먹고 싶은 거 먹어요. 햄버거 먹을 때도 있고 피자 먹을 때도 있고 제가 햄버거 피자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회사 위층에 카페테리아가 있는데 거기서 랍 같은 거 많이 먹어요. 랍, 홀위트 그걸로 먹고 뭐 단백질도 뭐 roasted beef 아니면 grilled chicken 이렇게 해서 좀 깨끗한 걸로 담아가고 야채 토마토 넣고 뭐 양상추나 아니면 시금치 넣어서 먹고 뭐 소스 같은 거는 그냥 아무거나 소스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그렇게 해서 먹거나 아니면 샌드위치 뭐 빵에다가 빵은 탄수화물이니까 물론 밀가루 탄수화물이 좀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것도 맛있으니까 점심은 먹고 싶은 거 그냥 드시면 돼요. 너무 막 튀긴 것만 아니면. 웬만하면 튀긴 거는 피해주시면 좋아요. 그냥 그건 너무 고칼로리고. 사실 저는 튀긴 거 먹으면 소화도 잘 안 되거든요. 그 프로필 찍고 나서부터는 튀긴 걸 잘 못 먹겠더라고요. 튀긴 거 먹거나 밀가루 엄청 많이 먹으면 그 다음날 탈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드시면 되고, 음식은 하루에 전 4번 먹어요. 아침, 점심, 그리고 프리-워크아웃 미ल 먹고, 그때 그거는 이제 퇴근 직후쯤에, 퇴근을 5시에 하는데 퇴근쯤에 먹고, 그리고 운동하고 프로틴 쉐이크 먹고, 그리고 이제 저녁을 9시에 먹는 거예요. 프리-워크아웃 밀은 말이 밀이지 프로틴 바 하나 먹고 바나나 같은 거 하나 먹고, 그렇게 먹으면 좋다고 들어서 그렇게 먹고 있어요. 아니면 뭐 점심 때 산 게 조금 양이 많았어서 반밖에 못 먹었다 하면 그 다른 반을 이제 프리-워크아웃 밀로 먹고, 보통 밥 먹고 운동하기까지 시간은 1시간 정도 잡으면 좋대요. 소화를 해야 돼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그리고 야채, 뭐 비타민 같은 거를 이렇게 골고루 챙겨 먹는 게 포인트예요, 이 식단은. 근데 사실 뭐 예를 들면 치킨을 드신다고 하면은 치킨이 단백질인 거예요. 동물성 단백질인 거죠. 근데 치킨을 드신다고 하면은 단백질을 먹은 거긴 하지만 튀긴 거잖아요, 기름에. 기름에 튀기면 칼로리가 엄청 올라가요, 기름 때문에. 기름이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살이 찌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나 오늘 치킨 먹었으니까 단백질 먹었네, 뭐 이게 아니라 이제 이 식단의 포인트는 엄청 깨끗하게 먹는 거예요. 깨끗하게 먹어서 살을 빼는 거죠. 그리고 살을 뺀다고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게 굶으면 빠진다고 알고 있어요. 나는 오늘 하루 굶으면 내일 뭐 배 쏙 들어가, 뭐 이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아니 당연히 쏙 들어가죠. 위가 주니까,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근데 굶으면 일단 안 좋은 게,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배운 것 같은데, 굶으면 몸에 있던 이 당이 이렇게 충전을 하려고 한대요, 몸을. 자꾸. 그래서 뭔가 이렇게 몸에 내장되어 있던 거를 자꾸 꺼내서 당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몸에 내장되어 있는 게 나오는 거니까 그것조차도 다 써버리면은 골아요, 몸이. 되게 막 삐쩍골았어 이렇게 할 때 골아요. 되게 안 이쁘게 살이 빠져요. 굶는 건 정말 비추예요. 굶는 거는 그리고 한순간일 뿐이에요. 진짜 정말 단기로 솔직히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배가 쏙 들어가는 건데, 굶는 건 일단 몸에 안 좋고 단기적이고, 굶으면 꼭 폭식을 하게 돼요, 사람이. 왜냐면 배고프니까 어떻게 배고픈 대로 며칠을 가요. 그래서 막 제 주변에도 뭐 하루에 한 끼씩 먹는다, 뭐 그 한 끼 폭식해서 먹는다 이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뭐든지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건 안 좋잖아요. 시험 공부도 그렇고 뭐든지 쌓아놨다가 한 번에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음식도 골고루 나눠서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굶는 건 절대 안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안 굶고 살을 빼려면, 저는 물만 마셔도 살이 쪄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들어봤어요. 친구들 중에도 많았는데 물만 마신다고 살이 찔 수가 없어요. 뭐 물배가 차고, 사실 물은 0칼로리잖아요. 그리고 물은 저희 몸에 필요한 거고, 수분 필요하고. 물만 마신다고 살이 찔 수가 없대요. 저도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물만 마시고는 살이 찔 수가 없대요. 살이 찔 수 없고, 분명 물과 함께 뭘 같이 먹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자기가 먹은 걸 말 안 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초콜릿 한 조각 정도 괜찮겠지, 뭐 젤리 하나 괜찮겠지, 과자 한 조각 괜찮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하나둘씩 먹다 보면 그게 쌓여서 살이 찌는 거지, 물로 살이 찔 수는 없는 거. 물은 많이 마셔서 많이 노폐물을 배출시켜야 돼요. 저는 물보다 커피를 더 많이 마셔서 문제인데, 물을 진짜 많이 마셔야 되고,
그리고 또 저는 뭐 조금 먹는데 살쪄요 하시는 분들, 사실 먹는 양에 비해 살이 더 많이 찌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 소화 속도가 좀 늦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작은 양으로도 되게 오랫동안 버틸 수가 있고 하시기 때문에, 그게 신진대사가 느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조금만 먹어도 막 뭐 4-5시간씩 배부르고 이러시는 분들인데, 운동을 하면은 신진대사가 올라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이 칼로리를 소모를 한대요. 그래서 신진대사가 올라가면 그 칼로리 소모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뭘 먹으면 한 양에 따라 다른데 2-3시간마다 또 먹을 수 있어요. 좀 많이 먹어요. 많이 먹고 많이 먹어요. 네. 아니 근데 저도 이렇게까지 많이 못 먹었었어요. 원래 많이 먹는 스타일은 아니었고 식탐이 많은 스타일이었어요. 음식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렸는데 운동을 하니까 더 많이 들어가고 더 배고프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이 칼로리를 소모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먹어줘야 되는 거고, 뭐 사실 엄청난 근육이 많으신 선수들이 아닌 이상 이거 음식 가지고 막 근육이 빠지고 이러진 않는데요. 근데 어쨌든 몸을 유지시켜주려면은 지방, 탄수화물, 그리고 단백질을 잘 먹어줘야 된다는 거. 특히 근육 유지하려면 단백질 먹어줘야 된다는 거. 뭐든지 많이 먹을 필요는 없는 거고 적당한 양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더 질문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코멘트 달아주세요. 코멘트 너무 안 달린다고 제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막 슬퍼하거든요. 코멘트 안 달린다고. 코멘트 달아주시면 정성스럽게 코멘트 달아드릴게요. 저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해요.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중에 하루는 쉬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에 안 하면 일요일에 하고, 뭐 토요일에 하고 나서 일요일에도 좀 운동을 하고 싶다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해서 보통 일주일에 4번에서 5번을 해요. 근데 뭐 일주일에 4번에서 5번이 많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적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딱 맞는 것 같아요. 전 사실 이제 풀타임으로 회사도 다니고 유튜브 채널도 하려고 하고 있고 해서 그 정도 쉬는 게 저한테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에는 진짜 무조건 해요. 무조건. 토요일에도 무조건 하는 것 같아요. 월, 화, 목, 토는 무조건 해요.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주말에 꼭 하루는 하고. 그래서 4번, 5번 정도 하고 있고, 일단은 저는 운동을 한 번 가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해요. 2시간까지 늘어날 때는 이제 유산소를 좀 많이 하면 2시간까지 가고, 보통 유산소를 짧게 하면 저는 15분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10분에서 15분. 그러면 한 1시간 반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은 코어를 먼저 해요. 코어랑 다리, 하체를 많이 하는데, 뭐 제가 듣기로는 주말에 보통 많이 먹잖아요. 주말이니까. 그거를 이제 그 칼로리를 칼로리를 태워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에는 하체 근육이 크잖아요. 앞뒤로 허벅지가, 엉덩이도 있고. 그래서 큰 근육 운동을 해야 칼로리 소모가 많이 된다고 해서 저는 월요일에 무조건 하체를 하고 있어요. 하체랑 이제 코어를 하는 이유는 어쨌든 일주일의 시작이 월요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은 월요일에 일주일에 시작하니까 코어를 좀 단단하게 해줘야 그 주에 다른 운동들 할 때도 좀 도움이 많이 되겠다 싶어서 코어도 많이 하고 있고, 화요일에는 등 운동을 하고 이두를 같이 해주고, 수요일에는 쉬어요. 수요일에 왜 쉬냐면 월화수목금 중에 수요일이 딱 중간에 있으니까 좀 쉬고 싶어서 그냥 일주일 중간이라서 쉬고, 목요일에는 가슴 운동하고 삼두를 하는데, 사실 여자가 가슴 운동을 꼭 해야 되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막
가슴 살 빠지면 어떡해요?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고 한데 가슴 운동이 왜 중요하냐면 이 겨살이라고 하죠. 겨드랑이에 붙어있는 살. 그래서 여기 이렇게 팔 내리면 튀어나오는 살들이 있잖아요. 여기 살 빼고 싶으신 분들은 가슴 운동을 좀 해주셔야 돼요. 저는 이것 때문에 하거든요, 사실. 여기 가슴이 근육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슴을 이제 미는 게 보통 많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힘으로 미는 거니까 여기 살이 좀 정돈이 되겠죠? 그래서 목요일에는 가슴하고 삼두를 하고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삼두가 고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삼두를 더 집중으로 해요. 뭐 만약에 가슴 운동을 2개를 하면 삼두 운동은 3개 정도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고 있고, 금요일은 쉬고, 금요일은 금요일이니까 쉬고, 그리고 토요일에는 다시 하체를 하는데, 왜냐면 제가 다리가 되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다리를 좀 이쁘게 만들고 싶어서 하체를 일주일에 2번 하거든요. 특히 다리랑 엉덩이 때문에. 근데 이제 하체 운동을 하면 엉덩이에도 효과가 있는데 엉덩이만 위주로 운동을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월요일에는 좀 코어 중심인 하체 운동을 한다고 하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엉덩이 중심으로 하체 운동을 해요. 스쿼트도 하긴 하는데 이제 엉덩이 위주로 자극이 오게끔 하고, 어깨는 저는 보통 월요일 하체하는 날에 하고 있어요. 월요일 하체하는 날에는 이제 하체 운동만 하다 보니까, 왜냐면 화요일하고 목요일에는 이제 짝짝꿍이 있잖아요. 뭐 이두랑 등, 가슴이랑 삼두 이렇게 짝이 있으니까 뭐 가슴 운동 한 다음에 바로 삼두 운동해서 좀 이렇게 각 부위가 쉴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월요일에는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하체 운동을 할 때 뭐 삼두를 한 번 더 한다거나, 아니면 저는 고민인 부분은 일주일에 2번 정도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어깨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깨 운동도 사실 저는 막 엄청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여자도 어깨 운동을 중요하더라고요. 왜냐면 어깨가 넓고 좀 등 쪽이 넓어야 이 역삼각형 몸매가 생긴다는 거. 상체가 역삼각형인 게 남자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자도 역삼각형이어야 되는 게 어깨, 등, 허리, 그리고 엉덩이, 이렇게 모래시계 몸매가 되어야 된다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글래머러스한 몸매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근은 매일 해야죠. 매일매일 해야죠. 뭐 여러 가지 복근 운동이 엄청 많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 모든 복근 운동들은 정말 복근의 힘으로 하지 않는 이상 의미가 없고, 막 복근 운동 잘못하시다가 허리 다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복근 운동은 저는 무리하게 하진 않고 매일매일 해야 돼서 하는 느낌? 왜냐면 사실 복근 운동을 한다고 뱃살이 없어지진 않아요. 뱃살은 음식으로 없앨 수밖에 없어요. 음식을 깨끗하게 먹고 적게 먹고 해야지 뱃살이 없어지지, 복근 운동 죽어라 막 100개씩 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아요. 않는다고도 했고 제 경험상 않더라고요. 복근은 누구나 있어요. 그냥 그 크기가 얼마나 크냐 작냐의 차이인데, 복근 운동을 하면 복근이 커지고, 그래서 체지방을 뺐을 때 복근이 이쁜 거고, 뭐 복근 운동 아예 안 하면 거의 없겠죠? 이렇게 굴곡 같은 게 없겠죠? 저는 복근 운동을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해야 되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안 하면 찔리잖아요. 거의 운동하러까지 갔는데 복근까지 안 해주면 뭔가 다 안 끝낸 느낌? 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또 제가 혹시 빠뜨린 거 있으면 코멘트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답변 정성스럽게 남겨드릴게요. 이제 운동 영상으로 넘어갈 건데, 이게 제가 월요일에 하는 루틴이에요. 월요일에 운동하는 순서대로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앞으로 화요일에 하는 등 운동이랑 이두 운동이랑 목요일에 하는 가슴이랑 삼두 운동이랑 토요일에 하는 엉덩이 운동이랑 이런 것도 앞으로 차차 올려드릴 거니까 좀 지켜봐 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운동하는 게 제 직업도 아니고, 저는 이제 제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것들을 경험 바탕으로 말씀드린 거고, 저한테 효과 있는 거를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뭐 제가 틀린 정보를 드릴 수도 있고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한테는 효과가 됐던 거였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
제가 아는 한에서는 뭐 질문하시면 언제든지 답변 드릴 수 있으니까 그 점 유의해 주시고요. 운동 영상으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다음에는 마이애미 블로그로 찾아뵐게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봬요. You got to let it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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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ready to let go, go. I'm ready to let go. I'm ready to let go, go. I'm ready to let go. I'm ready to let go, go. I'm ready to let go. I'm ready to let go. You got to let it go.